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상은 절대 빗나가지 못하는 법이죠. 그만큼 기본 스탠스가 확고부동한데 주변에서 너무나 설레발들을 만발하고 있었으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전혀 그럴 의도도 없는데 뭐 그럴 거라고 거의 두 손으로 싹싹 비는 것처럼 애원하듯 간절한 소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곳,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무슨 종교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간절한 눈빛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 걸까? 그러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난달 있었던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생생한 의사록이 공개되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당장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 분위기도 쎄해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고, 핵심은 인플레이션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지속적인 지표가 추가로 더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죠. 이거 거의 2년 전과 변함없는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도 나온 것으로 의사록에는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요즘 미국 노동시장이 빨리 식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었는데, 이거 지금 미국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를 무시하는 그런 관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미국 기업 자체의 호황은 거의 유사 이래로 이런 케이스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일반 고용시장에서는 당연히 훈풍으로 따뜻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까지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고 인앤아웃이 정말 세기적인 회전 속도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내 모든 산업 전반의 혈행 개선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금융시장, 곧 주식시장이 관건이란 얘기죠. 그만큼 외자들의 자금 회전력이 뒷받침되어주는 이 자가 발전기가 제대로 돌게 되면 전 산업 분야에서의 전구, 거기서 발산되는 광원의 밝기는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돈이 만들어내는 이 자본력의 확장이 결국 고용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미국 내 노동시장이 식어간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없는 관점이 되고 말죠. 오히려 미국 시장 과열을 걱정해야 할 판인데, 그러니 미국 연준 의사록의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집중포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시 물가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나왔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PCE, 개인 소비 지출의 선전이 그닥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미국 금융시장은 거의 화라산, 볼케이노를 연상시킬 정도로 엄청난 가속력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마도 올해는 그냥 빠이빠이, 고정된 금리 수준에서 11월 미국 대선 판도의 여부에 따라서 급격한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경제 시그널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올해 말 금리나 1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역적으로 흘러서 2024년 한 해를 지배했던 금리나 이 타이밍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쑥대밭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궤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건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기가 막힌 상황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미 연준 의사록의 이런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이 세팅 값은 얼마 전 제롬 파월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포럼에서도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더 큰 확신 필요하다 라는 말로 일가를 해버리는, 정말 지난달 그냥 단칼에 금리를 인하했던 유럽 중앙은행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말을 던지기도 했는데, 무슨 연방총재의 말들이 축구감독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한 골, 두 골, 세 골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서 때려 넣어야 된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등등등. 정말 하반기 시장을 때리는 물림이 있는 메아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준 의사록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월가에선 당장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뭐 쏙 들어가 버리고, 아무튼 연준 의사록 공개가 상당한 충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이 단적으로 여러 라임들로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우린 절대로 금리는 내리지 않을 거야. 이 한마디로 점 처리되어 있는 건데, 무슨 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 뭐 여러 말로 장식하는 것도 정말 금리나 기다리는 사람들 지치게 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서울 거래 활발 지수가 25.87로 2020년 7월 이후로 가장 뭐 최고치를 찍었다고 야단들인데, 이런 말도 하대요. 폭락을 기다리던 그들 결국 마음을 바꿨다. tip싸겠다고 저렇다면 불이 났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현장 분위기 흐려도 됩니까? 거래 활발 지수가 20이 넘었다는 건 뭐 단기적으로 볼 때 증가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궤적을 가지고 올라온 지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코스피 시장의 궤적을 읽듯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거 아니거든.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합니다. 쭉 내려가 있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인데, 요즘 조금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궤적에서 움직여온 상승세가 아니란 얘기죠. 단기적인 증가. 그러니까 소낙비 때려 부으면 개울물 불어나죠. 딱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전혀 자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다가 갑작스런 특례 대출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금이라는 돈줄 내려온 걸 보고 몰려든 수요가 단데, 이 수요가 만들어낸 거래 동선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뭐 제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수요가 집중해서 만들어 놓은 큰 그림이다. 근데 이게 마치 전체 서울 거래의 궤적이 한순간에 바뀌어진 그림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적인 부분도 그렇고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는 결국 자금이 딸리게 되면 당모이 쫓아가던 수요는 그게 떨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던 관망세가 전화통에 뭐 불이 나도록 집을 사려고 몰려든다는 것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분위기는 특례 대출을 물고 있는 사람들만 마음이 급하지, 이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반기 집값 상황이 다시 뭐 출렁거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까라는 거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자칫 영끌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국면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건데,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는 결국 자금을 풀로 당겨서 급하게 들어오려는 진입 수요를 폭발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화통에 불이 나는 것도 그냥 마음에 불이 난 사람들에게 국한된 소리고, 시장 전체를 휘 하고 서라운드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자의 한 파이를 가지고 이걸 피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라지 피자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조각에 불과해서 완품이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거래는 느는데 전체 부동산 시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적인 걸 전체라고 자꾸 호도하는 분위기가 엎어치고 매치고 돌려치는, 그냥 젊은 신혼부부들 매수 심리를 너무 단짠 달고 짜고 맵게 레시피를 쓰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층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위기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판단의 중거점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장을 조종하는 듯한 분위기 다잡으려고 이 국토부에서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다 라는 손사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이거 한 방에 집값 분위기가 완전히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일 뜨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채 증가죠. 부채 증가. 국가 차원에서 제일 자금적으로 리스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바로 빚 문제.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쌓아놓은 게 많으면 결국엔 밑돌을 괴어놓은 게 금융 환경에 약한 충격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이 젠가 무너지듯이 퍼즐 하나만 쏙 빼내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서둘러 추세적 상승이라는 이 전망을 블러킹하고 있는 건데, 이번 달 7월이 아마 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지난달 6조 가까이 늘었으니까 이번 달은 이 기록을 깰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빚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렇게 단기간 안에 부채가 폭증을 하게 되니까 덜컥 경계감이 생길 수밖에.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특히 부동산 빚 문제로 거의 자국의 경제가 실추되기 시작한 중국은 거의 해법이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 투입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걸 잘 하지 않죠. 그냥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양의 자금 뿌려서 자금이 문제를 밀어내는 이 불도저식 해결책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지방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새 40곳을 통폐합하는 과감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에 빵꾸가 나니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 일부 은행에서는 장부 40%가 부실 대출로 찍혀 있고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 PF가 엮여 있다 보니까 전부 대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건데 아찔한 거죠. 중국 지방은행 규모만 해도 4,000개가 넘어갑니다. 이게 죄다 구조조정에 들어가 버리면 거의 하위 구조의 금융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채 문제가 중국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부동산 반등세를 고스란히 빚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긴 부동산은 빚으로 사는 거라 하지만 PF 자금에서도 자기 자본이 3%라고 하는데 말 다 했죠. 97%가 부채로 이뤄낸 공사인데 개인은 말하면 뭐해. 기본 중도금 대출이 60%, 전세보증금 끼고 있어도 이거 다 내줘야 하는 돈입니다. 20%. 그러니까 개인도 10%에서 20% 자기 자본으로 뛰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모습만 봐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최대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자기 자금으로 기초를 세워야 이후에 금융 환경의 태풍을 피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내일 4억대 가격도 있는 분상제 아파트 나옵니다.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수서역까지 광역교통망 GTX-A를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리고요. 강남 접근성 월등하게 좋아지게 되죠. 가격대도 4억대, 5억대, 6억대로 나뉘어져 있고 63제곱, 82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일단 동탄역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 지금은 우회로로 접근해서 20분 정도 걸려요. 역세권이 아닌데 이후에 경부선 직선화가 완공이 되면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게 되는 아마 마지막 분상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도 올해 초반에 동탄 21억 시대를 열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동탄 롯데캐슬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분위기였는데 꺾이고 있죠. 그래도 국평은 14억 정도 하고 있고요. 반도 유보라 역시 10억 가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요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미친 고분양가라 이 정도면 체킹을 해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걸러버리시면 됩니다. 무리하면 골로 가요. 내일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 잘 검토를 해보시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5년, 전세는 줄 수 없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당첨 비율 있는 곳이고요. 일단 분상제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나올 때마다 가격 점검 잘 해보시고 터무니없는 곳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무리하게 진입하면 내가 이득 보고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에 빚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모저모 유연하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는 그런 안목으로 잘 접근해 보실 수 있으시되 손절할 것은 확실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연준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파장이 커졌죠. 그냥 뒤통수를 꽝 하고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오매불망, 금리가 내려가길 바랬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연준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거고 부채가 나날이 커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오름세로 환호를 지르지만 비명이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틈새를 잘 노리시되 분상제 아파트는 무조건 체킹하시라. 무리는 하지 말고 선택지 아주 신중하게 정하셔야 되는 그런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